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웅 PD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하고 있는 남자고요. 유튜브에서는 성 긋는 남자라는 채널로 인테리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 음. 긋는 남자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시죠? 그 수평 수직을 이렇게 그어서 하는 일들이 저희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 긋는 남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뭐 성 긋는다는 게 이렇게 뭐 다 잘라낸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관계에서 잘라낸다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에서 디자인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세종시와 그리고 청주, 뭐 대전, 중부권, 그다음에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그 프랜차이즈 영어 카페나 아니면 그 음식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카페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마케팅 하시고. 네네네. 기대해 네. 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그,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입장의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고객님들께도 도움이 되게끔 네.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영웅 PD님은 개인적인 배경에서 지금 보면 자영업을 이제 인테리어 하는 쪽 외에도 또 다른 자영업도 혹시 하셨어요? 많이 했죠. 예. 처음에 저는 원래 교육학 전공을 했어요. 예. 또 그 전에도 또 다른 대학교 전공이 있다가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심리학 전공을 하고 이제 석사과정을 한 후에 제가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싶었고 그 한국의 교육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꿈꿨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사교육으로 먼저 이렇게 좀 자산을 불린 다음에 네. 그걸로 투자해서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사업을 하면서 학원을 뭐 3개 이상 운영을 했죠. 그리고 운영하다가 중간에 영어 캠프 사업도 하고 필리핀의 세부에다가 아, 이제 영어 캠프 사업도 하고 그거 하고 나서 뭐 주변에서 또 뭐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영어 컨텐츠를 그 IT 그 증강현실 아시나요? AR이라고. 네. 예, AR 뭐 VR은 아시죠? 네네. VR과 AR이 있는데 그 AR이 증강현실인데 그 음, 증강현실 기반으로 이제 책을 뭐 핸드폰으로 비추면 거기에 공룡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학습 도구가 나와서 그걸 갖고 이렇게 실물처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갖고 기획을 해서 어, 영업도 하러 다녀보고 예,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미술학원을 오픈도 해드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 이제 컨설팅 해드리기도 아, 하고 뭐, 예, 지금 그런 일도 들어보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하고 또 그걸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인테리어는 완전 점프를 한 거잖아요. 완전 그때는 교육 네네. 쪽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IT 쪽에 이제는 또 인테리어 쪽에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던 뭐 사례 그리고 왜 마지막에 지금 인테리어 쪽으로 연결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 이게 자영업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겪은 것들은 이제 많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컸던 거죠. 직업에 있어서 아예. 그러니까 네. 한 직업에서의 변동성이 아니고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점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제가 잘 하고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목공을 교육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안학교의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안학교를 제가 구상을 할 때 제가 독일에 있는 학교나 또 이제 영국에 있는 대안학교들을 이렇게 컨셉을 잡았었는데 거기에는 자유로운 목공 교육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그 실과 시간에 있는 그 애국 뭐죠?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한 만들기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국에는. 근데 그런 정도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직접 그 톱질도 하고 의자도 만들고 뭐 다른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가요. 장난감도 만드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자유로운 시간이죠. 정말 그 우리가 특활 시간처럼 네. 그런 시간들이
그 대안학교의 수업 시간에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혹은 그 반나절을 그거에 집중해서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걸 보고 저렇게 해야지 그 아동들이 혹은 이제 저희가 유년 시절에 그 학창 시절에 몰입하는 개념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 몰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 직업을 체험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꿈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비단 그 건설업 쪽으로나 아니면 목수가 되는 그런 직업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전반에 그 융합교육이라고 하죠. 융합교육이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교의 그 기반의 수업으로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목공을 취미로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제가 학원을 하나, 두 개, 세 개씩 오픈할 때마다 인테리어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제가 인테리어를 잘 모를 때였죠. 근데 장비들은 좋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고 가시면 제가 그 저녁 때나 밤에 다 해놓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만들어 네. 놓고 뭐 하던 일 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쪽에 인테리어 오셨던 목수 팀장님이 저보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기랑 같이 인테리어 해보자고 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우연찮게 또 제가 좀 학원을 일찍 시작했던 때라 제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네. 학원 잘 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 강사만 안 하고 학원을 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뭐 오픈할 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 점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사교육 사업이 좀 안 좋아지는 또 그런 아, 시기가 같이 겹쳤었고 그게 겹치면서 컨설팅도 받았고 그 컨설팅 받는 중에 현금 흐름이 지금 가장 바로바로 전환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컨설팅을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인테리어라고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컨설턴트 분께서 그러면 인테리어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 40대는 일단 인테리어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 뭔가 이렇게 맥스 할 때까지 인테리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인테리어 하면서도 또 우리가 교육업에 했을 때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처럼 인테리어도 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영업을 하면서? 처음에 저는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요. 일단 그게 가장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근데 네. 또 그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생들인데 형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어떻게 바로 그렇게 습득해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자기들은 그 현장을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 컨셉을 어떤 뭐 도면화 시키거나 뭔가 이걸 행정적으로 딱 만드는 건 되게 세련되지는 못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채워나가고 있는 네. 부분이고 어, 오히려 이제 현장에 있어서는 그 제어를 한다고 그래요. 현장 통제인데, 통제 관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른 그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다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장점인데요. 제가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그런 체계적으로 배웠던 그런 친구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어떤 툴을 다루는 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 다른 현장은 어떻게 했나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을 겪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고객님들하고 의사소통. 네. 네. 네,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좀 주도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네. 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디자인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그냥 떡볶이집 할 건데 그냥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컨셉까지 잡고 CI, BI도 잡아서 이제 그 네. 브랜드 이미지까지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게 중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제가 거의 구조 다 만들어 놓고 마감을 할 때쯤에 이거 이쪽으로 옮겨야지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를 이쪽으로 옮겨야지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되게 실망하시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겪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의사소통하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구나 그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기는 디자인 잘 모르니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나중에 하다 보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도 많으시고 한 10명 중에 몇 분이 그래요? 반 정도가 되세요. 오, 네, 색깔도 심각하네. 골라놓으시고, 색깔도 골라놓으시고 이제 딱 입혀드리면 자기가 원했던 색깔 이 색깔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예.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게 뭐랄까 마찰이 많이 생기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만 해드려보고 네. 그랬더니 또 그거는 아닌 거가 많아요. 자기가 해놓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내가 끌어갈 부분은 어느 선까지고 그리고 또 제가 맞춰드려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그걸 정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메인 포인트 색이나 포인트 디자인을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좋으세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셔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바뀌시는 분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인테리어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네이버 쳐봐도 인테리어 업체들 많잖아요. 네. 많은 가운데 또 이용호 PD님도 인테리어 하는 사업자고 또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인테리어 하면서 좀 특별한 어떤 남다른 어떤 노하우라든가 남다른 어떤 철칙 원칙 뭐 그런 어떤 좀 우리 쪽에 인테리어 하면 어떤 사람도 가격적 면을 많이 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격보다는 질적으로 혹은 프리미엄 쪽으로 혹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되게 만족도가 다양하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는 네. 이용호 PD님으로부터 예를 들면 업체가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용호 PD님 딱 이런 어떤 영상이랑 보고 이 사람한테 맡겼을 때 뭔가 어떤 메리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이용호 PD만의 어떤 특별함이 이게 인테리어 지금까지 종사하면서 해왔던 뭐 어떤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뭔가 좀 뭐가 다를까요?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는 사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제가 메인으로 다 잡아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음, 소속돼 있는 공사를 하는 프리랜서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4,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할 거면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회사에 네, 그 프리랜서로 같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직영공사라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컨택하셔서 제가 현장 관리만 하기를 원하시고 디자인이나 현장 관리를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체 자금 흐름을 고객님께서 직영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직접 결제하시고 직접 컨택하시는 걸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한다.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정해지기까지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문제도 좀 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일이 생겨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투명한 부분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고 합리적인 선을 분명하게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싸게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 싸게 공사가 어디까지냐의 선은 우리는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자재를 사오고 맞아요, 인건비를 쓰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양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물리적인 양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선을 긋는데 조금 더 잘 긋고 혹은 정확하게
맞춰서 떨어뜨리고 이거는 저의 역량이고 능력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인테리어 업자들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왜 이 선과 라인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묻는 걸 자주 물어요. 제가 시공하고 디자인하고 현장에서 감리를 할 때 같은 작업자들한테도 여기 선을 왜 여기다 뒀을까? 조명을 왜 여기다 둬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명한 그 예산은 물리적인 양은 저희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 중에 디자인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세심히 살펴가면서 선을 잘 지키는 그런 일을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돈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조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인 조명을 막 십자로 넣고 또 뭐 간접 조명도 넣고 또 이제 그 삼구 조명을 뻥뻥뻥뻥 막 뚫어놔요 천장에. 네, 그런 걸 오늘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저한테 일 배우는 인테리어 배우는 그 저희 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이게 멋있다라고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돈 많이 쓴 것 같지? 그랬더니 돈 많이 쓴 것 같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를 항상 질문을 해요. 네, 그걸 보시면은 옳지 않거든요. 라인 조명은 직선상을 우리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 직선이 막 겹치는 거예요. 다른 라인들하고 겹치게 막 십자가로도 나오고 또 그 라인 조명이 감적 조명의 역할과 주 조명의 역할이 같이 있는데 주변에다가 바로 그거와 헷갈리게 다른 조명들을 같이 막 섞어 놓고 복잡하게 그렇게 되면 깔끔함이 떨어지거든요. 그 라인 조명의 의미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저희는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 금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합리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간결하고 그리고 디자인으로서 합리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하면서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와우. 나름 그 어떤 모르겠어요. 이영우 PD님은 그 전에 교육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철학적인 어떤 개념을 딱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특히 제가 지금 눈에 들어 귀에 들어오는 건 디자인 측면에서 좀 더 남들과 탁월한 어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사실 디자인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인테리어 맞으면 예쁘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 네. 일반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나요? 아니면 일반 사람한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통 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용우 PD님 선택하게 만들어요? 아, 네. 제가 그렇게 간결하게 얘기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 분야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고객으로부터 어떤 기본적인 금액을 인테리어 비용을 그냥 부풀려 가지고 큰 금액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합리적인 금액에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 그리고 소통이 돼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제게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고 제가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통되어 있는 디자인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비싼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거를 해드렸어요. 100만 원짜리 변기를 놔드렸어요. 그런데 고객님은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100만 원짜리 변기가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플한 게 더 중요하셨던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왜 PCM 교육에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함께 하시고 왜 PCM 부족원으로서 지금 PCM 교육에 참석해서 그렇게 굉장히 스케줄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2시간씩 독서 모임도 제때 들어오시고 계속 여기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용호 음, PD님은 나름 자영업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보통 교육에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이용호 PD는 왜 이런 교육에 투자해서 특히 영업 쪽에
아니면 세일즈 마케팅 혹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과 방문 판매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왜 하필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배우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해요. 음, 제가 일단 그 영업에 대해서 못 푼 그 숙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영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게 학원을 할 때도 느꼈고요. 학원을 할 때, 학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저는 교육 철학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정말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고, 신념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 신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관리도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1,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1,000만 원 수익을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상한 무슨 다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프랜차이즈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예산이나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하기도 했고 또 그 정도의 신념이 있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소통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옳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고집이 엄청 셌어요. 네, 그래서 그 고집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실수한 것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그 배운 대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은 여기선까지밖에 안 되고 더 한다는 건 제가 학원을 수강료를 받는 것이 양심상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다른 학원을 보내시거나 다른 더 즐거운 일을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제 신념으로 그냥 판단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제 양심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양심과 신념이었는데 이게 어, 그 학생은 사실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 딱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너무 잘하고 발전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상황으로 저희 학원을 다시 왔더라고요. 제가 내보냈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엄청 충격을 받고, 아, 잘못했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신념이 강했고, 또 제 마음대로 끌고 갔던 부분이 있었고, 고객하고 소통을 잘못했고, 심지어는 그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옆에 있는 학원들은 뭐 서울대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원을 다녔다가 잠깐 그쪽 학원에 다녔었는데도 아니 거기 학원에 있다가 우리 학원에 다녀서 서울대를 갔는데 예를 들자면 특목고를 갔는데 자기 학원에 있던 친구가 어디에 갔다라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먼저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나 저런 과정 공부를 해도 되나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고 저는 못하고 안 하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영업을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마케팅 쪽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인테리어도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도 중간에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분이 있고 제가 도와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어디 가서 그냥 저분은 그냥 교육업 하시는 분이고 그냥 목공 일을 그냥 그 취미 삼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보고 자기가 그 일을 따가지고 자기가 인테리어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정말 양심 맞아요. 없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됐었던 경우도 있고 하면서 이제 제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더라도 내 양심 안에서 네. 고객들과 어떤 수준에 있어서의 마케팅과 끌어갈 리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로 리드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빨도 약하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은 거죠. 마케팅에서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PCM 교육을 들어보니까 이제 물론 PCM 교육에는 저하고 같은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다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겠다, 얻어갈 수 음,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객들과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미스가 생기는 것들, 네. 또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 이것들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마케팅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반드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피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3, 4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중에서 변한 거는 있어요, 혹시? 네. 일단 제가 약간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좀 찾아서 어, 머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머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책을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자기계발서를 예전에 많이 봤어요. 예전에 많이 봤다는 표현 아시죠? 네네. 이미 나 다 알아. 아니, 어느 정도 알아. 네. 이거 안 봐도 돼. 뭐 이런 생각을 네네. 갖고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말에서의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네, 말을 연결해서 얘기할 때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그때그때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워졌더라고요. 예전 글 쓰는 거 사실 좋아했던 사람인데 글 어, 쓰는 것도 어려워져 있었어요. 예, 어려워져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서, 처음에는 마케팅 교육인 줄 알았는데 그 독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게 되게 익숙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독서 토론을 시작하는데 독서 내용이 이거 뭐 쉽겠지 하고서 딱 봤는데 좀 복잡하게 글을 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그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 원리 같은 경우에 그 글이 평이하게 읽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네. 약간 복잡하게 해석이 됐던지 아니면은 그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단어들을 열거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걸 읽으면서 이거 다시 뭔가 머리가 활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제가 깨어서 머리를 쓰면서 생활한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생겼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건데 못하는 부분을 더 잘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콜드콜이나 또 뭐 스피치 하는 부분, 또 유튜브를 그냥 올려야 되는 부분, 네.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빨리 해결하려면 제가 만약에 PCM을 듣지 않고 그냥 하고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일단은 엉망이지만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 또 이제 마인드셋이 새롭게 되는 거죠. 일단은 해. 일단은 하라면 해. 네, 나보다 더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프로세스를 밟아본 사람이 하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정도 됐을 때 결과물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단은 하라면 해를 갖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마인드셋이 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기 싫었던 콜드콜이나 아니면 그런 영업에 관련된 말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이 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진실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의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네, 지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오늘 인터뷰에 너무 성실하게, 디테일하게 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저,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 인터뷰가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영호 PD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저도 또 뽑아낼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시청하신 분들이 또 이영호 PD님에 대한 또 어떤 매력이 또 폭빠져 들어갈 수도 모르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이영호 PD님의 어떤 기능을 스스로 우리가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도 서로 배우고 또 시청하신 분들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과정에 좀 의미 있는 시간들, 관계들 좀 이렇게 좀 축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인터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